어버이날 새벽 5시 전라남도 한평군 학교면 고막리 바닷가 마을에 아직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시간. 78긴 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먼저 눈을 떴다. 남들은 어버이날이라고 늦잠 자도 될 텐데 왜 이리 부산스럽게 일어나냐고 할지 모르지만 평생 새벽밥을 지어온 몸이 알아서 깨우는 것을,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레 일어나 방바닥에 발을 내딛었다. 아이고 무릎이. 퉁퉁 부은 무릎을 어루만지며 낡은 갈색 장롱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마치 산골짝 계곡처럼 깊고 선명했다. 옥돌처럼 매끈했던 피부는 어느새 메마른 땅처럼 갈라졌고 까맣던 머리카락은 흰 서리처럼 변해버렸다. 흰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기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다. 내 이놈의 손이 말을 안 듣네. 옷장 한 구석에 넣어둔 낡은 종이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고운 한복 한 벌과 구석에 접어둔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다. 한복은 막내 아들 호철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사다 준 것이었다. 어머님, 이거 입으세요. 어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얀 저고리에 연보라색 치마.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옷이었다. 시집와서 평생 허름한 몸빼 바지만 입고 살았지. 이런 고운 옷은 몸에 맞지 않는 듯했다. 노란 봉투 안에는 빛바랜 립스틱 하나가 들어있었다. 큰 며느리 다온이가 몇 년 전 생일날 준 선물.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가끔은 예쁘게 꾸미셔도 돼요. 그때 얼마나 어색했던가. 평생 화장이라곤 해본 적 없는 시골 노인네가 무슨 립스틱을 바르나 싶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에 고이 간직했었다. 오늘만이라도 예쁘게 해볼까?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조심스레 발랐다. 거울 속 얼굴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 빨간 입술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손등으로 슬쩍 지워보려다 그대로 두었다. 오늘따라 예뻐 보이고 싶었다. 자식들이 온다면. 그래도 남편 살아생전 고생만 한 엄마가 아니라 예쁜 엄마로 한번 보이고 싶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새벽부터 육수를 내고 미역국을 끓여야 했다. 큰아들 성철이 어릴 적 우리 엄마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다행히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건미역과 소고기가 있었다. 쌀도 씻어두었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 생각해두었다. 물을 끓이는 동안 말순 할머니는 문득 생각이 난 듯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찢어지고 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아직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자식들이 있었다. 한국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 18배 시집와서 20의 첫 아이를 낳고 그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다. 밤새 삭바느질을 하고 새벽이면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낮에는 밭일하며 어린 자식들을 위해 못할 게 없었다. 철이는 지금 48. 뒷집 현석이네랑 동갑이었지. 둘째인 철이는 45. 호철이는 43.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 설날 자식들이 모두 모였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새 아들 내외와 손주들까지. 그때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모인 날이었다. 그 이후로는 명절에도 뿔뿔이 흩어져 누구는 장인 장모 댁에 가고 누구는 해외여행 가고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못 올지 벌써부터 가슴이 저렸다. 해가 떠오르자 안개가 걷히듯 마을 전체가 서서히 밝아졌다. 말순 할머니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미역국에 간을 맞추고 밥을 안 치고 갓 담근 김치를 꺼내고 예전에는 이 많은 일을 혼자서도 척척 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허리 한번 숙였다 일어서는 것도 힘겨웠다. 이 맛살 녹여놓을까? 성철이가 좋아했는데. 육젓을 풀어 이 맛살을 붙여놓는데 문득 큰아들이 어릴 적 생각이 났다.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엄마 이 맛살이 너무 맛있어.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거 안 먹어봤대. 하던 말이 생생했다. 그땐 가난했지만 자식들은 음식 투정 한 번 없이 잘도 먹었다. 명절이면 밥 한 그릇에 고기 한 점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아이들. 이젠 다 컸으니 이런 건 안 먹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당 장독대에서 간장을 한 사발 퍼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담근 마지막 간장이었다. 이제 몇 년째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간장 담글 힘도 의욕도 없었다. 점점 혼자 먹는 밥상이 늘다 보니 그럴 필요도 없었고 앞집에 사는 가뿐히 어머니 내는 벌써 자식들이 왔으려나. 옆집 사는 친구 생각도 났다. 자식 셋을 두었는데 모두 근처에 살고 있어 매주 누군가 한 번씩 들린다고 했다. 어버이날이면 다들 모여 엄마 발 씻겨주고 용돈도 듬뿍 드리고 꽃바구니도 사고 고기랑 과일 박스까지 효도관광도 데려간다던데 부러움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밀려왔다. 나도 사랑받는 엄마인데 나도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마루로 나가 앉았다. 골목 입구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다. 여기서 보면 누군가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던가.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명절에 오기를 기다릴 때도 문득 생각이 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반지꼬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툴게 꿰맨 카네이션 한 송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다니던 막내 호철이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빨간 종이를 오려 만든 꽃잎이 빛바래고 해졌지만 지금껏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엄마, 선생님이 카네이션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으니까 맨날 가슴에 달고 다니세요. 하며 내밀던 그 두 눈이 아직도 선했다. 시계는 9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말순 할머니는 일어나 마당을 한 번 더 쓸었다. 방바닥도 다시 걸레질하고 아궁이 앞에 쌓인 재도 치웠다.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집안 구석구석을 계속 정리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작은 희망이 손을 멈출 수 없게 했다. 장롱 위에 얹어둔 캐시미어 스웨터도 꺼내보았다. 큰아들 내외가 작은 적금 탔다며 사줬던 선물. 너무 비싸 보여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고이 모셔만 두었다.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요즘은 할머니들도 다 이런 거 입어요. 하던 큰 며느리 말에 고맙다고 하면서 웃기만 했었다. 평생 낡은 옷만 입던 사람이 그런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다. 자식들보다 내가 더 좋은 옷 입는 게 부끄러웠다. 9시 30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작년에 막내가 사준 효도폰이었다. 전화하는 법, 카톡 보는 법만 간신히 배웠는데 매번 헷갈렸다. 가족 단체방을 열어보니 마지막 대화는 한 달 전 손주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을 때였다. 가끔 혼자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도 답장이 없을 때가 많았다. 다들 바쁜가 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오늘 미역국 끓여놨다.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부담스러울까봐 어버이날인데 올 사람? 이란 말은 차마 쓰지 못했다. 그저 미역국 이야기로 은근히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말순 할머니는 세 번째로 미역국을 데웠다. 한 번, 두 번 데웠다 식은 국물은 이미 맛이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누군가 오면
다시 끓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미리 준비해 두었다. 마루에 앉아 멀리 골목 입구를 바라보는데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혹시 우리 성철이?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니 뒷집 김씨 할아버지 아들이었다. 양복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가는 모습이 참 의젓해 보였다. 어느새 저렇게 컸나? 초등학교 다닐 때 울고 오면 과자 사주고 반찬도 싸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도 이제 30 중반, 아내와 아이도 있는 가장이 됐다.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아들도 저렇게 찾아올 줄 알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큰아들 성철이는 늦게라도 꼭 들렀었다. 퇴근 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엄마 미안해. 회식이 있어서 하면서도 편의점에서 사온 카네이션이라도 내밀었었다. 그게 지난해였다. 올해는 어떨지 골목 끝에서 마을버스에서 사람들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또다시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내린 사람은 낯선 얼굴들 뿐. 고개를 떨구고 들어와 부엌으로 향했다. 밥상을 차릴 시간이 됐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좋은 그릇에 찬을 담고 숟가락과 젓가락도 깨끗이 닦아 놓았다. 옛날에는 다들 잘 왔었는데 10년 전으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다.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기 전 어버이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던 시절. 아이들은 문구점에서 산 카네이션을 옷깃에 달아주며 세상에서 제일 착한 우리 엄마라고 외치던 때에 큰 며느리는 어머니, 앞치마 좀 벗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할게요라며 소파에 앉혔던 순간들. 그때는 왜 그렇게 어색했을까? 평생 부엌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손 놓고 앉아 있자니 손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불편했었다. 어느 해부턴가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했다. 엄마, 올해는 처가에 가야 해서. 저희는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있어서. 애가 아파서. 처음엔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 습관처럼 빠지는 게 되어버렸다. 그럴 때마다 그래, 다음에 와라. 아기가 더 중요하지 하며 웃었지만 내심 서운함을 숨길 수 없었다. 말순 할머니는 라디오를 틀었다. 어버이날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린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은혜 어머니의 일생은 무엇에다 비하랴.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하는 가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식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다. 오후 1시. 말순 할머니는 결국 혼자 밥상을 차렸다. 미역국, 밥, 준비해둔 반찬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한숨을 쉬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한 숟갈 뜨고 나니 목이 메었다. 이 많은 음식,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건지 허무하기만 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래, 니들이 불효자가 아니지. 내가 욕심이 많은 거지. 말순 할머니는 밥 한 공기도 다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거두러 나가는데 휴대폰에서 띵 소리가 났다. 황급히 들어와 확인하니 둘째 인철이의 메시지였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처가 부모님도 뵈야 하고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알았다. 몸조심 다녀와라라고 답장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처가 부모님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인데, 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후 3시 하늘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말순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옛일을 떠올렸다.
철이 아빠와 처음 만나던 날 중매로 맺어진 인연이었다. 18살 꽃다운 나이에 29 된 남자와 결혼했다. 이제와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때는 다들 어려서 결혼했지. 신혼 초 남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어부였다. 새벽이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묵묵히 그날 잡은 생선을 내려놓고 했다. 풍어일 때는 얼굴에 웃음기를 머금고 들어와 오늘은 대박이다 하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동네 아낙네들 몇몇 불러 생선 몇 마리씩 나눠주고 그 인심 덕에 동네에서 평판도 좋았다. 하지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차츰 변했다. 바다에 나가는 어선들이 줄고 수산물 가격은 떨어졌다. 남편은 점점 술을 찾기, 아와 이 고생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며 한숨 쉬던 날들이 많아졌다. 어느 날부터 술 취한 남편의 손이 말순의 어깨를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다. 아이들이 울면 더 화를 내고 생활이 힘들다며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말수는 남편이 힘들어서 그렇다 생각하며 이해하려 애썼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뒤에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깊어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낳고 키웠다. 큰아들 성철이, 둘째 인철이, 막내 호철이. 세 아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찬 바닷물에 손 담그고 해산물 캐고 남의 집 빨래하고 밭일하고 남편이 술 마시고 손 찍어말 때도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입술 깨물고 참았다. 내가 우리 성철이랑 같은 나이였을 때 자신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은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고 찬물에 손 담가 빨래하고 허리 굽혀 밭일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같은 나이에 성철이는 대학 다니며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던 시절. 서운하기보다는 뿌듯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었다. 내가 못 누린 것들을 자식은 누리길 바라는 그 마음. 창가에 앉아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말순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말버릇을 떠올렸다. 자식들이 오면 늘 하던 말들. 옆집 가뿐히 할머니네 아들은 벌써 집 샀다더라. 건너편 춘식이는 효자여.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가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노? 그 말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을지 이제야 생각해 보았다. 지난번 큰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엄마 오면 뭐 또 잔소리나 하고 비교나 하고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때는 서운하기만 했다. 평생 희생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자식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됐다. 말순 할머니는 마당에 핀 목련을 바라보았다. 작년보다 더 많은 꽃이 피었다. 저 나무는 첫째 성철이가 태어나던 해에 심은 거였다. 어느새 크고 굵은 나무가 되어 해마다 꽃을 피우는데 그 아래서 뛰놀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모두 어른이 되어 제 갈 길을 가버렸다. 병풍도 처음엔 맥을 모아 세우지만 필요 없을 땐 접어두는 법이지.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생각났다. 자식은 병풍과 같아서 필요할 때 세우고 필요 없을 때는 접어두는 것이라고. 그때는 그 말뜻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홀로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비는 그치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말순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 핀 민들레를 바라보았다. 바람 부는 대로 씨앗을 날려보내는 민들레처럼 자식들도 그렇게 제 갈 길을 가는 게
자연의 이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7시 마을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말순 할머니는 집 앞 작은 텃밭에 심어둔 상추를 면입 뜯어 들어왔다. 혼자 먹을 저녁거리였다.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이미 다 치워버렸다.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그래도 꽃이라도 사볼까? 시장에서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왔던 말순 할머니는 그것을 낡은 소주병에 꽂았다. 내가 나한테 주는 꽃이요. 혼잣말을 하며 쓸쓸히 웃었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내 닦아냈다. 울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효자 며느리 이야기, 백세 노모를 모시는 아들 이야기. 말순 할머니는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효자도 많구나. 그래도 우리 애들이 나쁜 건 아닐 거야. 다들 바쁜 거지. 8시가 되자 둘째 아들 인철이에게 전화가 왔다.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미안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애가 열이 나서 내일 나아지면 갈게요. 말순 할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애기가 더 중요하지. 걱정 말고 애나 잘 봐라. 엄마, 진짜 죄송해요.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 내 걱정 말고 애기나 잘 돌봐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허전했다. 여태까지 고단하게 살아오면서 기대했던 건 그저 자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얼굴 한 번 보는 것 뿐이었는데 그것조차 어려워진 세상이 서글펐다. 9시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다. 큰아들 성철이었다. 엄마, 오늘 급한 회의가 생겨서 못 갑니다.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회의라. 어버이날에 무슨 회의가 그리 급하단 말인가.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저 알았다라고만 답했다. 서운함을 내비치면 아들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막내 호철이에게도 연락이 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주도 출장이라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모두가 다음에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그친 후라 별이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도 저 별들처럼 빛나던 때가 있었을까? 아니, 별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촛불처럼 따스한 빛을 내며 가족을 밝혀주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도 내 새끼들. 서운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다. 텔레비전 옆 작은 서랍에서 자식들이 어릴 적 준 편지들을 꺼내 읽었다. 서툰 글씨로 쓴 엄마 사랑해요. 군대에서 보내온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밤 10시 말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반백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생각이 났다. 술을 많이 마시고 가끔 손찌검도 했지만 그래도 명절이면 고향에 함께 가자고 했고 봄이면 뒷산에 나물 캐러 같이 갔던 그 사람.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 영감, 우리 자식들 잘 크고 있지?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울렸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혹시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버릇, 비교하는 습관. 이제라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였다. 말순 할머니는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가슴이 쿵쾅거렸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현관을 바라보는데 그곳에 서 있던 건 막내 호철이었다. 양복 차림에 긴 여행 가방을 끌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제주도 출장 취소됐어요. 그래서 바로 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호철이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내밀며 안아주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말순 할머니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이게 웬일이고, 출장 아니었나? 취소됐어요. 솔직히, 출장 핑계 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냥 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말순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오냐, 배고프지? 밥 데워줄게. 그러자 호철이가 말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엄마 밥 차려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말순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아들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툴게 냄비를 꺼내고 미역국을 데우고 밥을 푸는 모습이 어설펐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엄마 집에 오면 항상 다른 집 자식들이랑 비교하시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옆집 아들은 효자다. 건너편 집 아들은 집도 사줬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자꾸 오기 싫어졌어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맞았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던 말들이 자식에게 상처가 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구나. 그게 니들한테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호철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오늘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엄마도 외로우시니까. 그런 말씀으로 라도 우리가 자주 찾아오길 바라시는 거겠죠?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 니들 올 때만 와도 엄마는 행복하다. 호철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내일은 형들도 데려올게요. 오늘 전화해서 다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어버이날 늦게라도 제대로 챙겨드리자고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럼 내일 큰 형, 작은 형 식구들 다 온다고? 네, 다들 약속했어요. 내일은 온종일 엄마랑 보내기로요. 말순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삶, 그 어떤 고난도 묵묵히 견뎌낸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다. 아직 다른 아들들은 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셋째 아들 호철이가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작은 행복을 붙잡으며 말순 할머니는 행복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삶의 이어짐 속에 살아갑니다.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단 한 할머니의 외로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키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버이날은 단순히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날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비교와 잔소리로 들리는 말씀 뒤에 숨겨진 그리움을 서툴게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오래 손잡아 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들, 오늘 하루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간이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